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저를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74 박정숙 씨는 오늘도 식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제 먹다 남은 그대로였죠. 정숙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아니, 혼자 먹는 게 너무 쓸쓸했던 거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누구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걸. 정숙 씨 한마디, 엄마 한마디, 그 짧은 말조차 들을 수 없었던 하루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하루를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운 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그리운 날,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머물러 주고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박정숙 씨 74, 남편을 떠나보낸 지 6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마음먹었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청소도 혼자 했어요. 딸 둘, 아들 하나, 모두 잘 커서 독립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각자 삶의 터전을 만들었죠. 정숙 씨는 이해했어요. 애들도 바쁠 거야. 나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면 모였어요. 생일이면 전화가 왔죠.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집이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더군요. 머리도 많이 하얘졌고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그릇, 밥그릇, 반찬 몇 가지. 딱 한 사람 분량이었죠. 예전엔 이 식탁이 붐볐어요. 남편이 앉고, 아이들이 옆에 앉고, 시끌벅적했죠. 엄마, 이거 더 주세요. 아빠, 밥 더요. 그런 소리가 가득했던 식탁. 지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숙 씨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삼키는 것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한두 개, 금방 끝났어요.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걸어갔어요. 아이가 웃고 있었죠. 할머니 한 분이 손주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손주가 무언가 말하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을 켰다 껐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은 없었어요. 문자도 없었죠. 애들도 바쁘겠지. 정숙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쓸쓸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해주면 좋을 텐데. 오후 내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그대로 있었죠.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결국 간단하게 국과 밥만 데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너무 빨리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 보통 이 시간이면 드라마를 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있었어요. 집 안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것뿐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걸. 정수가, 남편이 그렇게 불러주던 목소리, 이제는 들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던 목소리, 이제는 가끔씩만 들을 수 있었죠.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는 오늘 하루 한마디도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마음속 외로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숙 씨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죠. 펼쳤습니다. 가족 사진이 가득했어요. 결혼식 사진,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첫째 딸이 입학식 날 찍은 사진, 둘째 딸이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정숙 씨는 사진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추억이었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중얼거렸죠. 그때는 집이 시끌벅적했어요. 아침이면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했고 저녁이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죠. 정수가 나왔어. 남편이 현관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엄마, 배고파요. 아이들이 그렇게 달려들었죠. 그때는 바빴습니다. 정신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왜냐하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어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사진첩을 덮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정숙 씨도 예전엔 그랬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죠. 저녁을 준비하며 설렜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다릴 사람도 없었죠. 정숙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연락처를 열어봤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아들. 이름이 보였죠. 전화해볼까?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명절이면 찾아왔고 생일이면 선물도 보내줬죠. 가끔 안부 전화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없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날씨 좋더라.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정숙 씨는 그런 게 그리웠어요.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정숙 씨에게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둘. 하지만 한 명은 요즘 건강이 안 좋았어요. 다른 한 명은 손주 돌보느라 바빴죠. 가끔 만나긴 했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어요. 결국 정숙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파도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정숙 씨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이름은 누가 불러줄 때 살아있는 건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정수가, 정숙 씨, 엄마, 그 이름들이 불렸을 때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나는 이제 점점 잊혀지는 걸까?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자식들의 기억 속에서, 친구들의 생각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정숙 씨는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보통 이 시간이면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도 그래야 했죠. 정숙 씨는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였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중얼거렸죠.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미역국과 밥. 혼자 먹기엔 충분했어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정숙 씨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죠. 목적지가 있었어요. 정숙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었어요.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었죠. 그냥 하루를 보내면 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정숙 씨는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군가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대상의 부재라는 걸.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숙 씨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독립했을 때 정숙 씨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친구들이 있었죠. 지금은 달랐어요. 물리적으로 혼자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말하면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받을 뿐이었죠. 친구들에게 말하면 나도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공감받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숙 씨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죠. 나도 외로워. 나도 혼자야. 나도 힘들어. 그 말을 솔직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숙 씨는 그동안 강한 척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아. 그렇게 말했죠. 실제로 잘 살았어요. 밥도 해 먹고 집안일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말 걸고 싶은 사람인데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정숙 씨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나도 사람이 그리워. 나도 대화가 하고 싶어. 나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숙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무언가 바뀌어야 했어요. 자신이 먼저 변해야 했죠. 여러분, 정숙 씨의 마음 이해가 가시나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저도 느껴져요.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충분히 슬퍼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기도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외롭다면 외롭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힘들다면 힘들다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친구들에게 약해 보일까봐,
그렇게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짧은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오늘 날씨 좋더라. 그런 사소한 대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다가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따뜻한 반응이 돌아올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동네 복지센터에 가보세요. 거기엔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요가 수업, 뭐든 좋아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낯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친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외로움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산책하기, 책 읽기, 뭐든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불리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단지 잠시 연결이 끊어진 것뿐이죠. 다시 연결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도 멈춰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딸의 연락처를 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부담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솔직하게, 잘 지내니? 엄마는 오늘 조금 외로웠어.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후회가 밀려왔죠. 괜히 보냈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 전화할 걸. 사랑해요. 주말에 갈게요. 정숙 씨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죠. 다음 날, 정숙 씨는 동네 복지센터에 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 낯선 사람들 뿐일 텐데.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한 분이 정숙 씨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같이 그려요. 그렇게 정숙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종이에 색을 칠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말을 걸었어요. 어디 사세요? 정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앞 아파트요. 저도 거기 살아요. 몇 동이세요? 503동이요. 어머, 저는 502동, 가까운데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 동네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정숙 씨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림 수업이 끝나고 함께 온 분들이 차를 마셨어요. 정숙 씨도 함께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다음 주도 오실 거예요? 한 분이 물었어요.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구나. 오늘은 내 이름이 불렸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외로움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정숙 씨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오늘은 맛이 느껴졌어요. 내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던 하루도 괜찮아요.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날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예요. 단지 잠시 연결이 끊어진 것뿐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누군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혼자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도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 당신의 마음에 따뜻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